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안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짧게 끝내고 싶어도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하루 종일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려요, 사실. 기본적 분석의 기본은요, 뭐니 해도 주석을 봐야 되죠. 뭐 주석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아도 18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길면 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주석입니다. 기말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 280페이지, 250페이지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큰 것들은요 300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그런 주석들을 보려고 그러면요, 올해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석들을 이 재무상태표를 보신 분들은 뭐 금방금방 봐요.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한 40분, 50분 정도 훑어보면, 눈으로 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이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최대한 짧게 저는 한 20분 안에 좀 만들고 싶은데, 분석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길고 재미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독자 수가 저는 1000명이 오는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그래도 듣고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 이제 구독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이 제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왕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들도요, 이거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구독, 좋아요는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으로 수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투자식을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의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못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꾸준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혹시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순번대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제 기본적 분석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과거의 자료가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뭐 혹시 좀 좋아가지고 추천을 하는 종목은요, 추천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종목들도 수익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 알아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콜마, 한국 콜마죠? 한국 콜마 자회사고요. BNH입니다. 그죠? B는 뷰티고요. H는 헬스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뷰티는 화장품을 팔겠죠? 판매를 하겠죠? 헬스는 건강식품을 판매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력 상품이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마 B&H, 한국 콜마하면 지금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건 뭐죠? 애트미죠. 막강한 애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애트미 같은 경우에는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해보신 분들은 애트미가 얼마나 막강한지 다들 잘 아십니다. 지금 애트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두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지금 1위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해운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뉴스킨을 제꼈어요. 한때 뉴스킨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애트미가 뉴스킨을 제끼고, 그리고 중국 진출에 성공을 했죠. 중국 라이선스 획득을 하고 지금 중국 해운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오래전에 화장품주를 하나 읽어드릴 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 사드 이후에 한한령이 생기면서 우리 화장품들이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자체 내에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그 화장품들이 시장 점유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디어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화장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부귀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주는 웬만하면 피해라. 요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애트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B2C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의 구조는 자기가 구매한 물건을 수수료를 자기가 가져가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회원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은요. 구독 회원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가 향후 매출 성장세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다. 이런 걸 추론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회원수가 얼마만큼 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따라가겠죠. 회원수가 얼마만큼 느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 성장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회사가 매출 구조가 내수 시장하고 수출 시장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수출 시장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 수출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내에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따지면요. 지금 현재 한 500만 정도가 회원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애트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품주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콜마 B&H 설립일은요. 2004년 2월 6일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상장은 2014년 7월 2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은 2.59%고요. 자사주가 2166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액면 병합을 하면서 단주 남은 게 요게 지금 자사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사주도 2015년도에 병합하면서 자사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재무상태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완벽합니다. 지금 계속 매년 성장도요 0.28%에서 30%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고 매출도 그런 기업이 이게 주가는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구조다. 그리고 장기간 박스를 만들어 온 구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험이 너무 낮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너무 안전하고 너무 완벽하다 보니 위험이 너무 적다. 위험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돌아올 수익률도 조금 적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완벽한 회사다. 그런데 왜 자사주가 이렇게 이익도 잘 내고 잉여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자사주는 2166주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 깨끗합니다. 미상은 CB도 없고요. 미상은 BW도 없습니다. 발행 자체를 안 해요. 우리는 돈이 있는 회사다. 돈 필요 없어. 이런 전환사채 발행할 필요 없어. 뭐 그런 회사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깨끗한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요.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주가를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나머지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거 좀 읽어드리고요. 제가 또 설명을 좀 부연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면가는 500원, 기술 등급, 신용 등급은 BB 플러스입니다. 직원수는 371명이고요. 복리 후생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게 13억 정도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관비에 대비를 해가지고 복리 후생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5% 정도 됩니다. 적정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복리 후생비는 적정하게 쓰고 있는데 이 회사 이 근로자들이 그러면 만족도는 좀 높아야 되는데 근속연수가 좀 짧다. 3년 4개월밖에 안 된다.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는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한 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평균 건설 연수가 4년 미만인 회사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모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냥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은요, 3%가 조금 안 되고요. 올림을 해가지고 3%로 제가 책정을 했고요. 외국인 평당가는 현재 53,915원입니다. 총 자본금은 3,270억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2,900만 주입니다. 180일 동안 평균 주가가 36,3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요, 54,200원입니다. 180일 3개월 평균 주가보다는 지금 현재 한 80% 정도 70% 정도 많은 상태죠. 유통 비율은요, 유통수가 굉장히 작아요. 46%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유통 발행수는 지금 현재 136만 주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품절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 회사가 주주 가치 재고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좀 잡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요, 지금 19,916주가 있고요. 공매도 잔고금은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많진 않아요.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금은 1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없다. 저는 이걸 지금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조금 높은 것들은요, 쇼크버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금 좀 높은 것들은요, 이미 뭐 꺼질 대로 꺼졌다라고 하면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30일 평균 거래량은 지금 현재 29만 3천 주입니다. 이거는 30일 매일매일 거래량 되는 거를 30일 정도를 취합을 해가지고 30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그게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걸 제가 보는 게, 이건 이제 수급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뽑는데, 제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추세 분석할 때 요거를 좀 참고를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뽑는 건데요. 지금 현재 4월 5일날 종가가 지금, 보시면요. 54,200원의 장을 종료를 했어요. 그죠? 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요걸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수급 상태를 보는 거예요. 1일 변동률은 어제에 비해서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주간 변동률은요, 제가 일주일 평균값으로 나타냅니다. 일주일 이전의 값보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87%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3개월 변동률을 보시면 3개월 이전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 가격이 7%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3개월 동안 7%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진입 타점을 볼 때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제가 항상 보면서 적정한 패턴, 적정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뽑아 놓는 건데, 1회전율이 요게 수급 상태예요. 수급 상태. 요게 이제 비율이 뭐냐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에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회전을 했느냐, 요런 것들을 제가 살핍니다. 요때 이제 살피는 건 3% 이상 되는 것들. 3% 이상 되는 시점에, 이 시점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전체 10일 평균 회전율이 1.5%가 넘어갔을 때, 저는 요런 시점을 보고 이제 저는 진입 타점을 보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 상태는 좋진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상태로는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나서 단타 치시는 분들 기준, 요거는 단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뽑아놨는데 지금 현재 수급 상태는 별로 좋지 않다. 지금 매집 구간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 내외이기 때문에 매집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추세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 추세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회사 지금 성장에 비해서 지금 박스가 굉장히 깁니다. 이 시점 지금 11월 12월 사이에 이 시점부터 지금 장기 박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죠? 중기죠? 중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의 이전에 2020년 4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이때 상승분을 만들어내고 72,900원을 고점을 만들고 8월 달에 9월 달에 만들고 상승분의 한 35% 정도 토해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박스권이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그죠?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3%. 수급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은 지금 박스 상단 구간이 되죠. 그러면 이걸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돌파는 뭘 해서 돌파를 하느냐. 이미 2020년 기말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꾸준히 지금 19년, 20년 꾸준히 지금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양을 나왔을 때 이걸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주 가치 제고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봉을 보시더라도요, 이 종목은 참 신기한 종목이에요. 매출은 이렇게, 영업이익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이게 주가는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장기간 2017년도부터 이 기간까지죠. 2020년 4월까지, 코로나 때까지 정말 엄청난 장기간 박스였습니다. 그죠? 지금 요 돌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상승분은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자리를 35% 토해내고 지금 요 구간에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다. 이 회사 여기에서 이때 좀 진입하신 분들은 7만원대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매물벽이 일정 부분이 쌓여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돌파하더라도 여기에서 물벼락, 싸대기, 물싸대기 맞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파하기 좀 힘든데, 이거 강하게 돌파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주주가치의 제고의 기본적인 건 뭐냐? 이 회사 무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무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 충분히 여력이 남아요. 이 회사가 왜 무증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해주고 이걸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무상태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세를 먼저 봐드릴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제가 요렇게 산출해 놓은 것들을 다 읽어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요. 요거는 이제 목표 주가는 제가 이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비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요, 목표 주가가 항상 20% 내안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애널리스트 그 상한선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만들어낼 때는, 그 리포트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20% 내안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리포트를 만들어내면요, 좀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변경을 하죠.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대 성장률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제 목표 주가는 69,376원이 나오고요. 2차 목표가는 85,636원이 나와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그러면 펀더멘털이 받쳐주느냐, 요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총자산 2016년도에 1,586억이었던 게 지금 2020년도 지금 5천억입니다. 5천억.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게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죠. 무형자산, 유형자산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모양새 좋습니다. 그죠? 이 회사가 지금 성장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하고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가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이 투자를 많이 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총 자산이 늘어나는데 부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 지금 부채가 총계가 지금 1,800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총 자산의 5천억에 대비해서 1,800억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채를 끌고 온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00억이었던 게 3,27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하고 이 자본으로 편입된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서 이 자산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정말 모양이 예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안전한 회사다. 이걸 이 차트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트로만 봐더라도.
자, 재무상태표 차트 봤으니까요. 우리가 포괄손익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매출액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매출액은요, 2016년도 2,500억 하던 게요, 지금 2020년 불과 4년 만에 6,000억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느냐? 지금 362억이던 게 1,0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당기순이익 보실까요? 297억이었던 게 4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 차트 한번 자 끌고 가볼게요. 이거 끌고 가서 차트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볼게요. 자, 주봉을 볼까요? 자, 2016년, 2017년 이때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었잖아요. 자, 200억, 800억. 지금 현재. 그러면 상승은 400%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만큼 못 따라갔으니까 이건 저평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왜 못 따라갔느냐? 이 회사 왜 성장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회사 장기 박스로 만들어버리면요,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다? 분명한 것은 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증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거 다 찾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부연을 또 설명을 또 드리자면요, 이 회사 그러면 무증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지금 자본을 보시면요, 자본이 이익잉여금이 지금, 결손금이 지금 요렇게 자본 총계 지금 3,270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본금은 얼마냐? 140억 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1대2로 해줘도 돼요. 그만한 가치가, 그만한 자본력이 돼요. 그래서 1대2 무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주주가치 제고를 해줘야 된다. 그게 이 회사가 만약에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곧 아마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요게 안 해준다라고 하면 주주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가 이 회사가 주주를 좀 무시할 수 있는 게 이 유통 비율이 46%밖에 안 돼요. 46%.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개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이 유통 비율이 너무 작다. 이게 문제인 거야. 본인들이 주총을 너무 장악을 하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현금 흐름도 이거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너무 좋아요. 현금 흐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인데 현금 흐름이 770억이에요. 거의 8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투자 활동 좋습니다. 마이너스 437억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요게 이제 플러스로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 회사 이거 현금 흐름도 제가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따로 할 것도 없고 자산하고 부채 비율 딱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충분합니다. 이 현금성 자산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이에요. 여기에 지금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1,25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도 누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안전한 수준이고 이게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냥 편안하게 지고 갈 주식.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우리가 투자를 이 회사가 배당률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 박스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배당 수익률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당 배당 250원 정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배당 수익률이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거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주주분들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증입니다. 무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소각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안정성 지표 볼 거 없어요. 안정성 지표 좋아요.
뭐 ROA 뭐 30%에 자기 자본 이익률 30% 꾸준하게 해마다 꾸준하게 26%, 30%, 25%, 23%, 27%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총자산 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자산 이익률이 16%, 17% 나와요. 이런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요 근래에 본 재무상태표에서는 가장 완벽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를 가지고 못 간다? 이거는요, 원래는 매출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전한 회사들이, 성장이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들어가지고 매출이 고정적으로 해마다 뭐 100억이면 100억 꾸준하게 이 상한선 100억 내에서 한 10% 내에서 10% 내에서 그냥 매년 왔다 갔다 요렇게 하면 장기 박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는데 장기 박스를 만들어 왔다.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치, 제가 목표 주가를 넣어가지고 산출한 성장성 좋고요. 뭐 이거 뭐 볼 거 없습니다. 뭐 안 보겠습니다. 그냥 요것만 볼게요. 제가 혹시라도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랬을 때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 있느냐? 자, 1차 목표가 제가 얼마를 설정을 했냐고 그러면요. 69,030원입니다. 그냥 2차 목표가 85,000원으로 계산을 부터 볼게요. 85,000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출 성장세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목표가에서 이 펀더멘털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충분한 진입 가치가 있어요. 퍼값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이 성장률 그리고 중국 시장 지금 회원수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 목표 주가는요. 펀더멘털이 전부 퍼값요. 20배 넘어가질 않아요. 20배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를 주더라도 지금 현재 건강식품 펍값이요. 지금 110배입니다. 평균 펍값이. 건강식품. 업종 펍값이. 이 회사 이렇게 목표 주가를 주더라도 69,376원. 만약에 올해 년도에 2천억 정도, 2조 원 정도 매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국 시장에서 회원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회사 매출, 제품 매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수시장 매출 보시면요. 2018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2019년도에 늘어났죠? 2020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건강식품이. 그죠? 자, 화장품을 한번 볼까요? 화장품을 보시면요. 지금 내수시장 요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서서히. 근데 수출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수출이 지금 내수시장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초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중국 영향이죠. 앞으로도 이게 늘어날 거라는 거는 이런 추세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성장은요. 이때까지 해오던 30%를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년 내안에 매출 성장을 해내는 부분이 지금 요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바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 85,000원 충분히 바칠 수 있다. 그래도 85,000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주당 매출액이 배수가 지금 3배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3배를. 이거는요. 퍼값 30배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럼 30배 열어준다라고 하면요. 이 주식은 10만원 정도 가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고 그러면 이 회사는 필히 뭘 해줘야 된다? 무정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주든지. 그것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요. 제가 뚜껑을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장. 제가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의 성장 가치를 만들어낸 값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3년 내에 이 금액 충분히 가고 그리고 흐름도 지금 현재 충분히 뚜껑 열어줄 수 있는 만큼 봐줄 만한 만큼 20배 정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20배 이것도 20배가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3배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당 매출액 배수가 3배도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목표 주가는 갈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회사에서 앞으로도
개인 주주를 무시를, 이거는 저는 개인 주주를 무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이 주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배당만 치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또 뭐 이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뭐 무조건 타셔야죠. 무조건 타시고 이때까지 존버하시면 돼요. 자, 이상 저는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자세히 못 읽어드렸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멈춰가지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다 좋습니다. 활동성 지표 좋고요. 다 좋아요. 매출액 배수 지금 현재 2배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값으로 2020년도 2배밖에 안 되고요. 지금 퍼 값은 19배입니다. 20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 회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PCR 값 20배 봐줄만 하죠. 근데 저렇게 성장을 해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가치하고 똑같다. 배수가.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회사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가 미래의 수익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내 멘트 한 개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안내 멘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제가 설명란에 부연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은 저하고 이제 저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방에서 대화는 별로 없더라도 뭐 서로가 서로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하고 같이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렇게 뭐 좀 자산관리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